안녕하십니까, 강희롱의 클로즈업입니다.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바쁜 일상 속에 사라져간 한 해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저마다 보람되고 뿌듯한 일이 없지 않겠지만 아무래도 아쉬움이 더 많기 마련입니다. 얼마 전 제가 지인 소개로 김호중 팬 몇 분들과 강남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슨 새로운 뉴스나 정보를 공유하려는 건 아니었고요. 그냥 가슴 답답하고 막막한 분들과 동병상련의 심경을 서로 교감하는 소통 차원의 만남이었습니다. 이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 눈물나게 가슴 아픈 소식도 들었습니다. 고령으로 세상을 떠난 한 팬분의 얘기였는데요. 연세가 많으셔서 그랬겠지만 이분은 김호중 사건 이후 가슴앓이를 하다 병이 났고 병석에서도 김호중이 석방됐다는 소식을 듣는 것, 생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는 게 소원이라고 했다는데 결국 해를 넘기지 못하고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팬분들 중엔 이분처럼 연로하신 분들이 상당수여서 시간이 갈수록 걱정된다는 말이 왠지 메아리처럼 더 울림으로 와닿습니다. 세상에 자주 회자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 누구보다 애틋했던 관계도 시간이 길어지면 피로가 쌓이고 애정은 점점 옅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연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 체감하는 진실이기도 합니다. 연인 간에도 오랜 이별과 불확실성이 겹치면 마음이 흔들리기 마련인데 하물며 대중과 스타 사이처럼 거리가 먼 관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관심과 감정이 식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자연의 이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김호중의 팬덤 아리스는 다릅니다. 아리스는 김호중이 가장 빛나던 순간뿐만 아니라 가장 어둡고 무거운 시간을 겪는 동안에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힘든 시간을 보낼수록 응원은 더 짙어졌고 기다림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힘들 때 옆을 지켜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하죠. 김호중이 법정에 섰던 순간, 사회적 비난이 쏟아졌던 시기, 그리고 지금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는 이 시간까지 아리스는 한결같이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팬덤은 스타의 성장과 활동, 콘텐츠 소비를 통해 유지됩니다. 프로그램 출연, 콘서트, 신곡 발매, 예능, SNS 소통 등이 멈추면 팬덤은 자연스레 힘을 잃습니다. 스타가 더 이상 보여줄 이야기가 없다면 관심은 금세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보통이고 세상사 안타까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김호중을 중심으로 형성된 아리스 팬덤은 다릅니다. 단순한 팬 활동을 넘어선 정서적 결속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합니다. 과연 그 결속의 핵심은 뭘까요? 첫 번째는 김호중의 서사, 스토리가 곧 팬들의 서사로 흡수됐다는 점입니다. 김호중이 겪는 시련과 복귀의 여정은 팬들이 함께 짊어지는 감정적 경험이 됐습니다. 누군가는 김호중의 노래에 위로받았고 누군가는 그의 인생 역정에서 자신의 상처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 공명은 단순한 소비 관계를 넘어 나의 이야기가 되는 순간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실을 견디는 팬덤의 심리적 단련입니다. 스타가 부재한 시기에 팬덤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만의 결속을 강화하는 체계를 만들어가는 현상입니다. 카페, 온라인 커뮤니티, 지역별 팬모임, 응원 프로젝트가 이어지고 서로 안부를 묻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주인공이 비어있는 무대에서 팬덤만이 계속 활동하는 형태는 극히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건 없는 관계라는 자발적 선택입니다.
아리스는 김호중이 무언가를 보여주지 못하는 시간에도 그를 응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상 기대가 없는 사랑, 다시 말해 베품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심리적 구조인 건데요. 팬덤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김호중은 한때 가장 뜨겁게 사랑받는 대중가요계 스타였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와 도주 논란, 재판, 구속, 복역 과정에서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는 없었죠. 대중의 시선은 냉담했고 온라인 공간에는 비판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아리스는 잘못을 감싸는 집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현명하고 합리적 이성적 판단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하되 사람이 변화할 기회를 기다린다. 과오와 인격을 구분하여 바라본다. 과거의 위로와 감동을 잊지 않는다. 이는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소비자적 팬심이 아니라 실수를 경험한 누군가가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함께 하겠다는 윤리적 지지에 가깝습니다. 김호중이 힘들 때 곁에 있는 것이 진짜 팬이라는 말이 공허한 수사가 아니라 일상의 행동으로 구현되는 느낌입니다. 김호중의 팬덤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사랑에서 의리로 전환된 감정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정은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지만 의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굳어집니다. 사람이 버거울 만큼 힘들 때 곁에 남아있는 관계는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족이라도 연인이라도 마찬가지죠. 아리스는 떠나지 않았고 김호중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호중의 부재 기간은 이 팬덤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고 각자의 삶 속에서 김호중의 음악을 다시 의미화하는 시간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호중에게 아리스는 단순히 공연장을 채워주는 관객이 아닙니다. 그들은 침묵의 시간에도 곁을 지키는 사람들, 지금 당장은 되돌려받을 수 없는 사랑을 건네는 사람들, 그리고 누군가가 가장 낮은 지점에 머물러 있을 때 손을 놓지 않는 존재입니다. 연예계에서 이런 관계는 흔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김호중을 둘러싼 현상은 단순한 팬심의 잔존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공유한 공동체적 감정 구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려한 무대에서 박수를 치는 사람은 많지만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 김호중을 향한 아리스의 사랑은 지금 이 말의 증명이자 그가 다시 무대에 설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연일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힘내시고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강희롱의 클로즈업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